학교 앞에서 차 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다친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른바 민식이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을 두고 여기서 시설 요건을 의무화한 다음에 사망 상해 사고 시에 가중 처벌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합헌 판결이 또 났네요. 네네. 8대1로 합헌 판결이 나왔는데 경과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 자체를 가중하는 것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그리고 또 가중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가중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쟁점이 두 가지였는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중 처벌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합헌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과도한 처벌이냐 아니냐 특히 사망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면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가장 하한이 집행유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쟁점이 되었었는데 어린이의 생명이 침해당한 상태에서 이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집행유예도 할 수 있고 판사, 법원에서 장량강경, 그 정상찬작 강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봐서 합헌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난 1년간 스쿨존 상해 사건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뭐 98건, 근데 실형은 6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사실 스쿨존에서의 사고 자체가 일반 도로보다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절대적인 수치가 적긴 적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확정 판결 중에서도 6건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지금 법에는 뭐 1년에서 15년 징역형 또는 500에서 3천만 원 벌금형,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라고 만들어져 있지만 정작 실상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서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또 검찰 단계에서의 뭐 불기소나 뭐 또 기소유예 해버리는까지 고려한다면 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운전자들은 이 스쿨존 사고에 대한 사고 이거 너무 무섭게 처벌한다, 무섭다, 우려도 많았는데 정작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국민들의 눈높이를 봤을 때는 더 높여요. 제대로 된 선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민식이법 안에는 그 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에 더해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조항이 같이 있잖아요. 있죠. 예, 거기에는 우선 학교로 직접 연결되는 횡단보도는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장은 안 되고 점차적으로 늘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쿨존에서 안전한 인도 확보입니다. 차와 어린이가 가는 동선을 근본적으로 분리시켜줘야 되는데 현재는 좁은 통학로를 차들이 뒤섞여서 가다 보니까 사고율이 높은 거죠. 그래갖고 작년 12월에 강남구 엄북초등학교에서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가지고서 후문 앞에서 아이가 사망했죠. 그래서 그 사망한 아이 이름이 동원인데 동원이법이 지금 저 법에 국회 상정돼 있죠. 네, 가드레일 이른바 방호 울타리가 없다는 게 그렇죠. 예. 이게 길이 좁은데 차들이 많다 보니까 불법 주차도 있고 막 엉키니까는 가드레일을 하면 아예 차가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방 통행으로 해야 됩니다. 통학로에 스쿨존에 있는 통학로가 보차도 혼용도로라고 표현합니다. 네, 네. 즉 보도와 차가 같이 다니는 그런 혼용도로인데 제가 쭉 통학로 조사해 보면은 보차도 혼용도로 아닙니다. 그냥 차도입니다. 차도. 노란 선 하나, 네. 채 한 50cm밖에 안 되는 그런 노란 선 하나만 거놓고요. 그런 좁은 도로를 양방 통행시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보도는 최소한 1.5m 이상의 폭을 확보해 줘야 되고 차의 동선과 분리를 시켜주는 게 보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도만 있고 보도는 없다. 그래서 이 일방 통행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운전자는 사고 나면 엄하게 책임을 묻는데 네. 시설을 제대로 못 갖춘 지자체는 책임을 안 물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식이법으로 뭐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의무화는 되어 있는데 위반 시 어떤 제재 규정이 있느냐 이 부분까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설치 의무화는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뭐 지자체 책임 묻기도 곤란합니다. 결국
법에서는 설치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설치 안 해도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설치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 위반 시 제재 규정도 마련할 필요도 있고 예산 또 뭐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확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교통시설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류세 붙는 요 교특회계라고 하는데 예산이 한 13조, 14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통안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교통안전 계정을 신설해서 최하 10% 정도는 이런 안전시설 교통안전에 쓰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쪽의 안전이 예산의 우선순위가 낮은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처벌 조항 또 예산을 뒷받침이 돼야지만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거죠.